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세상에는 직업도 굉장히 많고 또한 임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알바 자리도 굉장히 많죠. 특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용돈을 벌어보겠다고 식당이나 커피숍 또는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알바가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의 감옥인 전옥서에는 행형쇠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망란이라 불리우는 회자수와 비슷한 일인데요. 회자수는 직업이었기에 형형쇠장은 비정규 알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인데 사형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사형 집행을 제한받아 참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게 나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으며 나라에서 따로 녹봉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사형 면제의 조건으로 그 일을 했으며 참수되는 죄인의 가족들에게 뇌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죄인의 가족들은 미리 칼날을 갈아주기도 했으니 뇌물을 주면 5분, 안 주면 30분의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이 참 웃긴 게 매를 또한 대신 맞아주는 알바도 있었습니다. 장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죄의 경중에 따라서 60대에서 100대의 곤장을 맞았는데요. 사실 곤장 100대를 맞고 살아나가기 어려웠고 설령 살아나온다고 해도 매의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원래 매를 대신 맞는 경우는 연로한 죄인인 아버지 대신 아들이 맞는 경우를 암암리에 허용해 주었는데 유교의 나라의 일종의 효심이 높이 평가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노비가 주인 대신 맞는 경우가 생기면서 결국엔 돈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대가로 겨우 1금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1금량이 도대체 지금의 화폐 단위로 어느 정도나 되는 돈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조선의 화폐 단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가보시겠습니다. 화폐 가치는 시대마다 많이 다른데요. 가장 많이 유통되었던 상평통보를 기준으로 쌀 한 섬의 가격은 4냥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쌀 한 섬은 지금의 쌀 2가마니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7냥은 지금의 계산으로 3가마니 반 정도 되는 가치인 거죠. 지금보다 쌀이 귀했던 당시를 감안한다면 약 2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200만원에 목숨 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받은 7냥도 본인이 다 가지면 좋겠지만 일부는 곤장을 치는 형리에게 뇌물을 주어 좀 살살 때려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식대로 제대로 맞으면 거의 사망하기 때문이죠. 또 이런 알바도 있었다고 하네요. 개천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을 경우 사람을 업고 개천을 건너가게 해주는 알바가 있었는데 그들을 월천꾼이라 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무거운 짐을 옮겨주기도 했었는데요. 물이 많이 불어나는 장마철이나 겨울에 물이 얼기 전 혹은 얼음이 녹는 시기가 이들의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발밑 이끼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엔 힘만 들고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기도 했다고 하니 참 돈 벌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월천꾼이 물에 떠내려갈 때 엎여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급 관료들은 녹봉이 적어 투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18세기 최고의 해금 연주자였던 유우촌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무를 봉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절박함이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금 연주를 손에 피가 나게 연습하여 3년 만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하급 군인으로 근무하고 저녁에는 명사들의 모임에서 해금 연주에 알바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의 밴드마스터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직업군이 지금처럼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뭐가 직업이고 뭐가 알바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양반들의 최고 가치의 직업은 뭐니뭐니 해도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오르는 일이었고요. 평민 남자들은 주로 파종기나 추수 때 농사일을 거들어 돈을 벌었고 분뇨를 처리하는 똥장군도 있었는데 수익이 높은 최고의 알바이자 직업이었습니다. 그 외에
연회 기획 전문가인 조방군, 군대를 대신 가주는 대립군 등의 알바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술을 만들어 파는 매주가에서 술 거르기, 초상집에서 상복 짓기, 구슬하는 신사집에서 음식 만들기 등 그래도 할 수 있는 알바가 꽤 있었습니다. 직업과 알바를 토탈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직종은 사쾌였습니다. 사쾌는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중개업인데 수수료가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수수료가 10%였다고 합니다. 한 예로 북창동에 7,000량짜리 고택의 매매를 성사시킨 사쾌는 700량의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당시 그럴듯한 초가집 한 채가 100량이었으니 엄청난 수익을 남긴 사례죠. 지금의 큰 빌딩을 중개하고 10%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쾌와 더불어 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통역관인 역관들이었습니다. 역관은 국제무역을 독점했던 인물들인데요. 조선 후기 신흥부자의 대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의 여러가지 직업군과 또한 극한의 알바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평민들은 예외 없이 고단한 생활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요건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를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도 계시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형편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의 처해진 현실을 보면 짜증날 일도 100가지지만 반면 감사할 일도 100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코드에 내 에너지를 모아보십시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분야에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알바생들 힘내십시오. 그 정신이 당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